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7번째 시간. 검은 머리 짐승은 거두면 안 될까? 이 얘기를 안 들어보신 분 없을 거예요. 인간을 도우면 결국에는 자신에게 송곳니를 드러낸다, 내지 배신을 한다, 이런 얘기잖아요. 근데 제가 이거에 대해서 평상시에도 좀 생각이 많았어요. 이유는, 인간이 이제 살다 보면 진짜 수많은 사람들에게 알게 모르게 도움을 받잖아요. 근데 저 역시도 검은 머리예요. 검은 머리 짐승이죠. 그러다 보니까 나도 나중에 이렇게 이 도움을 준 사람을 배신하게 될까? 하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해봤어요. 이거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해본 이유 중에 또 하나가, 제가 한국 느와르 영화를 정말 좋아해요. 이 영화들을 보면 기가 막히게 항상 비슷한데 항상 빠져들게 하는 뭔가가 있어요. 어이없을 정도로 똑같은, 뭔가 알 수 없는 똑같은 분위기와 배우도 계속 겹치죠. 황정민, 최민식, 하정우 등등등등등. 제일 좋아하는 영화는 이제 범죄와의 전쟁. 여기서도 뒤통수를 치는 최민식이 나오죠. 또 하나는 비열한 거리. 이거는 진짜 통수를 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남궁민, 조인성은 조금 애매하고, 그 밑에가 진구 기억이 안 났네, 이름이. 진구도 또 엄청나게 통수를 치죠. 근데 이런 걸 보면서 저도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이런 영화들을 한 50번에서 100번을 봤기 때문에 보면서 너무 궁금한 거예요. 나도 이런 사람일까? 또 최근에 이제 카지노, 아직 끝나지 않았지만 이건 드라마죠. 매우 재밌게 보고 있어요. 상구와 정파리가 나오죠. 먼저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자면, 제가 생각한 이런 뒤통수를 치게 되는 원인이 한 3가지 정도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완전 두 사람, 도움을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이 같은 인물이 아니기 때문에 시작부터 서로의 생각이 달라요. 예를 들면 도움을 받는 사람은 보통 도움을 주는 자에 비해서 식견이 좀 떨어지는 경우가 많겠죠. 해당 업계에서든 학문적이든 여러모로 식견이 좀 떨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도움을 주는 사람은 굉장히 호의적인 경우가 많죠. 억지로 주는 경우보단.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살면서 그 자리에 갈 때까지 느낀 노하우나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정보들을 주려고 많이 해요. 근데 그 과정에서 도움을 받는 사람은 그 깊이를 사실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저는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도 도움을 받는 사람은 받을 때 일단은 도움을 주니까 좋아요. 보통은 금전적이겠죠. 근데 이 받으면서 애초에 그렇게 도움을 주는 사람의 노하우에 대해 크게 생각을 안 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왜냐면 그 깊이를 모르니까. 자기 앞날에 대해서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이렇게 조금은 핀트가 다른 상태로 시작을 했는데, 도움을 받는 사람 입장에서 계속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사람 대단한 건 맞는데 그때니까 그렇게 됐지. 그때니까 내가 이렇게 도움은 받지만 나는 그렇게 말고 이렇게 저렇게 할 거야 라고 생각을 하면서 시작이 돼요. 그 도움을 주고받는 관계가. 그래서 도움을 주는 사람은 자기가 말한 대로 얘가 앞으로 계속 끌고 갈 거라 생각하면서 도움을 주는데, 받는 사람은 혼자 딴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게 되고, 또 하나는 도움을 주는 사람도 천석군 만석군이 아닌 이상 또 위기에 봉착하게 되겠죠. 예를 들면 아까 말했던 여러 작품들 중에서 중간 보스, 조인성 앞에 있는 중간 보스 이름이 뭐였죠? 상철이 형이라고 있어요. 이제 상철이 형 밑에서 일하던 조인성, 그리고 조인성 밑에서 일하던 진구, 이렇게 위아래가 정해지는데, 상철이 형이
진짜 위기에 봉착해서인지 솔직히 얘기하면 자기가 해먹으려고 그랬는지는 기억이 잘 안 나요. 근데 어찌됐든 간에 내가 너 챙겨줄 여력이 없다 하면서 자기는 경마장 가서 몇백만 원씩 쓰고, 그러면서 조인성은 이 사람을 내가 계속 믿고 따르기에는 리스크가 있다. 원래도 좀 다른 생각을 하고 시작했는데 이 도움 주는 사람이 일관성 있게 도움을 주기가 쉽지 않아요. 자기 인생도 있고 자기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또 도와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 다른 생각이 더 증폭돼요. 도움 받는 놈이 딴 생각을 슬슬 더 시작한다는 거죠, 대놓고. 예를 들면 최근에 이제 카지노에서도 정팔이 이제 슬슬 내가 뭐 돌아가는 것도 알 것 같고 하니까 뭐 중국 애들이랑 얽혀가지고 딴짓거리 할 생각을 하죠. 다 그런 것 같아요, 다. 또 하나는 이게 위기의 봉착도 있고 도움 받는 놈이 좀씩 성장에서도 있죠. 마찬가지로 최민식도 범죄와의 전쟁에서 솔직히 얘기하면은 찌질한 인간이었는데 이 하정우가 거래를 트고 알아서 좀 키워준 게 있잖아요. 하정우의 힘을 얻고 큰 거니까. 근데 언젠가부터 이제 지가 좀 컸다 싶으니까 갑자기 이 조진웅하고 붙어 먹으려고 이상한 생각을 하기 시작하죠. 그런 걸 보면 이 중간 과정에서 서로의 팀워크가 깨져요. 도움을 주는 사람의 끝발이 좀씩 떨어지기도 하고 도움을 받는 놈이 자꾸 성장해 나가니까. 근데 이게 사실은 당연한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는. 도움을 받는 놈이 성장 없이 언제까지 도움을 받기만 하겠어요. 지도 지 나름대로의 플랜을 짜고 대가리가 커져서 지만의 생각을 할 수 있어야 정상적인 거죠. 그래서 성장을 하게 되고 또 주는 사람도 조금씩 꺾이는 부분도 생기고. 근데 여기서 더 큰 포인트는 약간 피날레라고 할 수 있는데, 도움을 받는 놈이 이제 자립을 할 정도가 됐을 때 생겨요. 이때쯤 되면 도움을 준 사람은 와, 얘 내 덕에 여기까지 왔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데, 도움을 받는 놈은 그때 처음에 나 되게 어려울 때 뭐 예를 들면 뭐 하정우 덕에 이 일을 시작할 수 있었지. 근데 내가 여기까지 온 거는 그 이후로 내가 잘해서야 로 결국엔 귀결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것도 보면은 사실 당연한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는. 왜냐면 내 덕에 여기까지 왔네 라는 거는 이 사람의 이 결정적인 관점의 포인트는 이 밑바닥에서 한 번 내딛는 그게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일이기도 하니까 그걸 내가 해줬고, 또 하나는 자기는 이 도움을 받는 애가 이렇게 되는 것까지도 다 설계를 해놨다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는. 네가 언젠가는 이 정도까지 올 거라는 건 난 알고 너를 도운 거고, 그 큰 그림 안에서 너가 다 내가 계획한 대로 따라왔어. 그러니까 너가 잘 된 건 내 덕인 거야. 이렇게 생각하게 돼 있고, 이 도움을 받는 사람은 반드시 자기가 처음부터 다른 생각으로 도움을 받아왔기 때문에, 도움을 준 사람과 100% 같은 패스웨이로 그 길을 따라온 게 아니고 자기 나름의 생각과 고민과 나름대로 약간 기출변형 같은 조금은 다른 노하우를 갖고 내가 독자적으로 발전시켜 나간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반드시 자기가 잘나서가 있다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저는 그것도 맞다고 봐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사람의 의견도 맞고 이 사람의 의견도 맞아요. 근데 이제 보통은 이 사람, 도와준 사람은 와, 저거 개새끼네, 기껏 내가 사람 구실하게 도와줬더니 이제 와서 나한테 더 감사하게 여기지 않는 거야? 이러니까 검은머리 난 짐승은 거두면 악물한다는 거구만. 이렇게까지 되는 것 같아요. 결론이 뭐냐? 제가 생각할 때 인간을 안 도울 수는 없어요. 자기도 도움을 받고 거기까지 간 거니까. 누군가의 도움을 받고 도와야죠, 돕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근데 어지간한 이 수양이 된 사람이 아니고서야 반드시 이런
결론을 맞이하게 된다고 봐요. 왜냐면 이 둘 다가 굉장히 수양이 잘 된 사람이어야 돼요. 경제적 능력, 명예 이런 걸 떠나서 그래 내가 이렇게 도와준 건 맞지만 그래 뭐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또 새로운 방식으로 지만의 길을 개척했네. 이거는 지 능력도 좋다라고 말할 수 있는 아량과 그릇이 있는 사람이어야 하고, 또 둘째로는 지 능력이 들어간 게 맞지만 그거와 별개로 그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최소한의 요건을 만들어준 그 도움을 준 사람에게 감사할 줄 아는 약간 겸손함? 자기 자신의 그 능력을 조금은 낮춰야 되는 그런 두 가지를 만족하는 상황에서만 해피엔딩이라고 예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어차피 마음을 가볍게 먹고 서로에게 중반 이후로는 많은 걸 바라지 않아야 된다. 네, 뭐 대단한 결론은 없고 그냥 이런저런 생각해봤어요. 카지노 너무 재밌다. 로 마무리 짓겠습니다. 감사합니다.